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마감 상황이겠습니다. 오늘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는 날이네요. 그렇죠. 이제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바꾸면서 수급적인 어떤 쏠림 현상, 수급적인 어떤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큰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선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왔다 갔다 머니 무브먼트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나쁜 종목을 정리하고 수익률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주식시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움직임의 어떤 근거들이 나오고 있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나 청나라가 우리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게 조선 사대부들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예, 명분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이건데, 그 논리적 근거라는 게 진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 누가 딱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사면,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가는 것이고, 이거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하고 이제 피크 찍었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떨어집니다. 왜? 파니까요. 그냥 주식시장의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핵심 포인트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오늘도 호가에 보시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사야 되는 이유가 많은 주식은 올라가는 것이고, 팔아야 될 이유가 많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들이 클릭 하나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매도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휘청휘청 되는 거고, 그 매도 버튼을 누르는 운용사들이 많은 종목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매수 버튼을 많이 누르는 운용사가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유를 자꾸 찾아가서 교집합을 찾아내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낼수록 이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은 좋아지는 거고, 반대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동향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PBR입니다. PBR. 네.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PBR에 대한 얘기를 코멘트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네.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싸다. 그 이유는 PBR. 저기서 PBR 중에서 B가 이제 북 밸류인데 장부가가 너무 싸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업이 가치가 너무 높은데 이 장부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50만 원 가야 되는데 주가가 20만 원 밖에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본, 미국 기업들 장부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과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일본의 어떤 정책들이 어떤 주식시장을 이제 풍성하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미증시도 마찬가지. 그런 저평가 국면에서 고평가로 가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어떤 환율의 움직임과 어떤 경제의 동향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자금의 이동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정책 하나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요? 인도는 북밸류가 낮아서 좋아지면서 올라갔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이 정책 저 정책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00년 계속 해야 되는데, PBR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PBR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PBR이 낮은 종목과 PBR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점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주식을 살 때 PBR이 너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로봇주에 대해서 좀 실제 어떤 사례를 들어서 PBR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 좀 투자에 대한 어떤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냥 우선은 딱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BR이 41배고 두산 로보틱스가 PBR이 81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좀 81배 뭐 41배 그냥 높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보유한 상장된 기업들이 평균 PR이 1에서 2배 정도 사이인데요. 얘네들은 40배, 80배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고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의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주가가 너무 빨리 선반영되어 버린 것이죠. 예. 뭐 루닛이라는 종목도 있고 플리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단순 그냥 수치적으로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2배, 그냥 우리나라 주시장의 평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1배라는 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40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80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 수치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비교할 수 있는 두산이라는 지주사가 지금 PBR이 0.67배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한 요 1.5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을 때도 두산이라는 그룹사가 시가총액이 4조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 자회사가 나와서 상장되었는데 4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배에서 낳은 아들인데 내가 키가 지금 한 175, 180 정도인데 내 아들이 키가 4m 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것도 놓자마자 한 달 만에. 말이 안 되죠. 웃기는 일이죠. 태어난 갓난아이 신생아가 이제 내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나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갑자기 키가 4m까지 자라버린 거죠. 무슨 일이죠? 이건 좀 돌연변이 같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었죠. 태어나서 12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69,000원인데 여전히 주가는 높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PBR은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시가총액 4조에 육박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 5년 내, 10년 내에 이 회사가 어떤 로봇을 만들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공장이라든지 캐파를 봤을 때 향후 5년 이내에 지금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보통 1, 2년 걸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공장만 지어서 공장이 2공장, 3공장, 4공장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든 세계적으로 로봇 수요가 제2공장, 제3공장, 제3공장을 지을 정도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아무리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가게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로봇화, 자동화, FA로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대에서 200억, 200억에서 400억, 400억에서 500억 나오는 매출액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갔다면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1조까지 간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치킨집들이 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으로 치킨을 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될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이미 생산화가 다 로봇으로 되어 있죠. 물류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쿠팡 지금 어느 정도 물류화 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물류 공장을 2배, 3배 지을 일도 없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분명히 오버슈팅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단편적으로 이 PBR에 나온 거죠. 북밸류가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가가 지금 PBR이 80배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한 주당 BPS가 1,000원, 2,000원 하는데 주가가 지금 6만원, 7만원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지금 고평가된 상태고 매출액이나 PR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얘 기업이 지금 두산 그룹주, 두산 뭐 관련돼서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두산 보시면 밥캣, 뭐 에너빌리티, 테스나 퓨얼셀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멀티플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죠. 두산 그룹주들만 쭉 비교해 보더라도
퓨얼셀,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뭐 보면 PBR이 2.5배, 0.9배, 1.3배 이런데 왜 로보틱스만 80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봇이 아무리 로봇이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로봇 회사들이 PBR이 이 정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학이라는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 기업들 중에 기술력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환학사도 그렇게까지 PBR이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환학 주식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PER이 30배, EPS,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주식을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매수를 하다 보니, 여기 보십시오. 환학사가 PBR이 2.5배거든요. 예. 혼다 자동차. 뭐, 여기 무라타 제작, 뭐 로봇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신규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특이한 현상,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높은 금리 속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을 했지만 실적으로 만약에 수급적인 변화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 외국인이 지금 뭐 계속 수급으로 사고는 있긴 한데. 정말 멀티플 어떤 재무적으로 어떤 좋은 기업이어서 앞으로 성장성이 정말 높아서 산다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미국이나 일본의 로봇 회사들에 비교해서 월등히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뭐 지금 앞으로 뭐 이 로봇이 엄청나게 수익성을 가져다 줄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삼성에서 인수를 해서 삼성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삼성에서 뭐 로봇 공장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결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로봇 기업들이 아직은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어떤 큰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나빠지거나 좀 주식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면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지금 두산 밥캐시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매출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높거든요. 예, 10조 매출에 1조 영업이익.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5조인데 매출이 지금 1,000억에 영업적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봇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무조건 사야 되고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재무도 살펴보고 앞으로 기업 성장 속도도 좀 체크해야 된다. 우리가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이 실망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들이 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였고요. 네, 항상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 그냥 어떤 감으로만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그냥 단순히 그냥 감으로 앞으로 그냥 성장 기대감으로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PBR이 높은 게 무조건 높아서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괜찮은데 불구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듯이 우리가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항상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 투자자분들은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 신용이라든지 빚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절대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빚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약에 투자가 좀 잘못돼서 주가가 뭐 20% 30%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어차피 이 기업들이 향후 10년 20년 지나서 분명히 성장할 기업인 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뭐 자녀분한테 물려줘도 되고 아니면 자녀 명의로 조금씩 사도 되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끌어와서 그냥 몰빵 투자하거나 아니면 집 담보 대출 받는다거나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약점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미래 성장성도 있지만 요런 약점들이 아킬레스건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주의해서 만약에 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너무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PBR이라는 것은 어제도 잘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 몇 배 거래되고 있느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BPS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한 주당 순 자산이 약 BPS가 3,600원. 그러면 얘가 PBR이 1배가 되면 주가가 3,6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4만 원인 거죠. 그래서 3,600원 대비 이 14만 원이라는 주가가 약 40배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주당 순자산 뭐 거의 800원 정도 하는 애가 지금 6만 원, 7만 원 거래되고 있으니까 80배 높게 거래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비교했을 때 두산 밥캣,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이란 뭐 포크레인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 산업이죠. 옛날 중공업 뭐 이쪽인데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주당 순자산이 지금 BPS가 5만 원인데 주가가 지금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포크레인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배당도 주고 있고 이 배당 수익률이 뭐 거의 4%에 육박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디벨롭티드 된 공장인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그 공장 안에 또 로봇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생산 라인이 깔려면 최소한 1조, 2조 이상의 자금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유상증자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에너빌리티에서 또 자금을 충당받아서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두산 그룹이 많이 가지고 있죠. 결국 두산이 키워나가야 될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선반영되어서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지금 이 주가가 너무 비싸고 고평가고 앞으로 폭락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요런 개념을 좀 이해하는 상태에서 지금 고평가이긴 하구나, 앞으로 투자가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뭐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CB나 뭐 BW나 아니면 다양한 투자가 회사채가 발행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PBR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주식은 언제든지 더 많이 배워 나가야 될 영역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 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점을 항상 얘기 드리고,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계산으로, 본인의 수익이 손실이 나는 그런 위험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용. 내가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서 수익이 2배, 3배 나서 내 인생이 2배, 3배 행복해지고 2배, 3배 막 좋아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투자한 자산이 2배, 3배 없어지고 많이 반토막 나고 내가 빚을 투자했는데 뭐 깡통이 되면 거의 내 인생 자체가 없어지더라. 겨우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한 투자가 내 인생을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제어, 자기 관리, 주식도 주식 관리, 위험 관리 계속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